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한 고양이. 무슨 일일까요? 변비예요. 변비? 네. 기운이 없어. 어제보다 더 미안해. 그리고 수술을 앞둔 또 다른 고양이 환자. 좀 난이도가 높은. 오늘 배초이스 양집사들을 위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동물 메디컬 센터. 24시간 동물 환자를 케어하는 이곳에 최근 강아지와 함께 고양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엄청 크네요. 얘 몇 살이에요, 이거? 5살? 블랙kit은 왜 까나놓으시는 거예요? 고양이들 원래 좀 씻는 거 좋아하니까 고양이들이 좀 그나마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보통 고양이들은 가려나는 경우 있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 그냥 스케일링 하나 왔어요. 고양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치과 질환. 이는 치아에 쌓이는 치석을 방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 구취부터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 질환에 노출된답니다. 따라서 양치질은 물론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고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찾아야겠죠. 이처럼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자의 관심만큼 챙길 수 있답니다. 한편 집중치료실에서는 얼마 전 입원한 새끼 고양이 환자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안에 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배변 곤란으로 식욕부진은 물론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는 새끼 고양이 환자. 무항문증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태어날 때 항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상태고, 선천성 질환인 무항문증은 항문 일부분이나 전부가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눠 환자 상태에 따라 항문을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호자님들이 계속 이제 어리니까 똥을 싸고 있는 줄 알았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내가 이상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오줌만 싸고 있었던 거고 똥을 못 싸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적 교정이 어려워 진단 시점에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은 무항문증 질환. 흔한 질병은 아니죠. 기형인자고요. 먹고 싸지를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쟤처럼 저렇게까지 생존을 하고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좀 예외적인 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항문 쪽으로 변이 제대로만 나오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의료 처치가 기적적인 생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생과 사라는 삶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인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동물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거겠죠? 그렇게 오후 진료가 시작되고 근데 위 중에 이제 유문부라고 하는 소장이랑 연결 부위에 종양이 생긴 아이예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담낭이랑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췌관이랑 이런 부분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종양만 떼어낸다고 될 게 아니고 담낭이랑 췌관으로부터 나오는 액체들이 나오는 구멍들도 다 이제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법, 빌로스 프로시저라고 하는 수술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경계 부분인 유문부에 종양이 생겨 위 안의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양이 생긴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에 들어가는 의료진들. 무엇보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로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마취 전 검사는 필수랍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서 수술 준비가 진행되고 각과 의료진이 모인 만큼 쉽지 않은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쇄도관이 있고 또 담도관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곳이 합쳐지는 곳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절제해내고 도관을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저하게 멸균된 수술 장비들을 챙기고 고양이 위 유문부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한 고양이 상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절제를 할 때는 최소한 이게 조직이 전이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마진이 좀 남아 있을 때 거기를 절제하고 정상 조직들끼리 연결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열고 들어갔는데요.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좀 실질적인 게 다르게 그 도관이 너무나 이제 가까이 있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정상 조직이 이미 종양 조직으로 침범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있는 도관하고 종양하고가 자를 수 있는 경계 부위가 없어서 어떤 종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샘플링만 하고 다시 닫고 나온 상태입니다.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만큼 이후 치료 방향을 위해 종양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보호자가 늦게 왔다기보다는 이제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외과적으로 절제해낼 수 있는 최소의 그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양은 그 조직 자체가 이미 있는 부분을 이게 종양화 되어 있는 조직 자체를 건드렸을 때는 오히려 거기를 잘랐을 때는 오히려 더 확산이 빠르게 돼서 생명을 오히려 나머지에 있는 서바이벌 타임을 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아이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조직의 결과를 나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제 내과적인 약물로서 항암 요법을 하는 거 아니면 또는 방사선 요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세밀한 내과적인 요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리고 몸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서둘러 동물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오히려 숨기려는 반려동물들의 습성을 잘 파악해 작은 시그널에도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혹시 운동 중이냐고요? 우리 아이가 뒷다리를 잘 지금 짚지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영상 진단한 다음에 보행 분석이라는 걸 지금 해서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준비했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건강 시스템. 한 달 이상 못 걸어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했고 잘 걸어요 이제. 그리고 반가운 얼굴. 꾸준한 재활로 걷게 된 한강이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